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와 있어야 할 화면이 이상하죠? 벌어죽죽해. 지금 여기 뭐가 이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고 벌어죽죽. 이제 나왔네. 아이고 참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이 장비가 이상해. 아씨 참. 미치겠어.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 주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갑자기 벌어죽죽 하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역시 법 왜곡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서 이 법 왜곡죄가 오늘 상정 직전에 갑자기 수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정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두 분이 상당히 좀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 정치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오늘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법 왜곡죄는 본회의에 이것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올라가진 않고요. 오늘이 이제 12시 지나서 26일이죠. 네. 26일 날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아직은?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이 180석이 넘으면 끝내기 때문에 그죠? 24시간 이후에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법 왜곡죄 이 법안이 사실 이게 법사위 통과한 지가 좀 됐어요. 법사위에서는 한 3개월, 12월 달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월 말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전에 법 왜곡죄는 이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상정되기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되기는 합니다. 그쵸. 본회의가 올리기 전에 그쵸. 본회의장에 그렇긴 이제 하는데. 올리기 전에 수정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근데 수정된 안건 중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좀 기분이 좀 찜찜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면 진작에 할 것이지. 네. 그 상정 직전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는 게 무슨 차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자, 지금 이경 기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마이크를 가까이 했는데요. 네, 제가 마이크를 안 키웠어요. 네. 네. 네,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실 거예요. 아니 이게 얘가 맛이 가는 바람에 그런데 또 뒷화면이 또 나갔어요. 장비를 어떻게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야 되겠네요. 근데 매번 장비를 손을 보는데도 왜 그런 건가요? 열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열 받았어요. 지금. 진짜. 네. 참 답답스럽네. 그러니까 법 왜곡죄 수정된 내용은 앞서서 설명을 다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형법 123조의 2가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서 1, 2, 3호가 있는데 네. 1호와 3호를 약간 모호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수정한다라는 거. 그런데 1화 그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모호한 내용이 저 얼굴 없어졌나요? 아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모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 부분에는 그런데 다만 내용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형사재판이 있는 거고 네. 민사재판 그리고 그 행정재판이 있는데 네.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이 모든 세 가지 재판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됐었는데 원래는 이번에 그랬죠. 네.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오늘 그러니까 25일 날 수정된 것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했다라는 점을 김용민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사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사건 그 부분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많이 있을 텐데 재판이 그럼 형사재판에만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갈 것, 판사들의 형사재판을 갈 것이냐, 민사재판 그리고 이제 그 행정재판을 갈 것이냐 이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어느 판사들이 내가 법을 왜곡죄로 내가 고발이나 고소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사를 수도 있는데.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 가기 직전에 또 구치소에 억울하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형사재판을 가겠느냐? 그렇죠. 이것은 이걸 형평성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 오히려 이 부분이 오히려, 판사들이나 검사의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다. 그리고 국민은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잘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비판 지점이 있었습니다. 글쎄 혜택을 못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민사는 글쎄 또 모르겠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 왜곡이 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법 왜곡을 이렇게 장려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법 왜곡을 면죄부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 네. 뭐 사정재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상으로는 네 말이 맞는데 사정상 도저히 네가 승소했다고 판결을 못 내려주겠어. 그렇게 해서 그냥 배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같은 경우에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여파가 생길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다. 보세요. 그러니까 새만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뚝을 이미 다 만들었는데 이 뚝이 불법이 되려봐 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자 그럴 때 비록 불법이긴 하나 사정상 이거 불법이라고 판결을 못 내리겠다. 이거 네. 사정재판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사정 이게 바로 법 왜곡이야 이거. 정말 사정이 있다. 응. 너한테. 사정상 도저히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또 있죠. 혹시 왕릉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왕릉뷰 아파트? 왜 그 김포 쪽에 있는 왕릉의 그 뷰를 가린 아파트 때문에 네네. 그 유네스코 뭐 이게 자연 그 문화유산에서 이렇게 해제가 될 뻔했던. 네네. 근데 그 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공사 중지 명령이 결국에는 그 기각이 돼 결국에는 그게 취소가 돼 버려요. 왜? 공사 중지 명령이 취소가 된 예, 건가요? 왜? 네. 이미 아파트를 몇 층까지 지었는데 아.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스톱하면 어떡해? 그럼 허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허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스톱이 돼. 그래서 결국에 공사 중지 명령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네.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사정 판결이죠. 이게 말이 좋아서 사정 판결이지 이거 법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 행정에도 심각한, 그러니까 이게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위헌 소지를 줄인다. 글쎄요, 위헌 소지를 줄인다. 글쎄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그래요. 김용민 의원은 뭐라 그러세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형사재판만 처벌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법사위에서 3개월 전에 통과된 법이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은 가능하나 소통의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좀 꼬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의원총회 25일 날 의원총회가 3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수정된 법안이 2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사위에는 전혀 통보도 하지 않았었다. 수정된 법안이 2시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무조건 의원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법사위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보하기 직전에 법사위 위원장이나 간사하고는 이것이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논의를 해야죠. 이것은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요. 국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입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당정청 협의가 끝난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총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것을 수정한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법사위도 모르고 이미 당정청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의원총회가 그 다음에 있었고 이것을 무조건 수정됐으니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소통의 문제는 지적하면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재판만 처벌받는 부분에서 김용민 의원은 가장 큰 아쉬움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본회의 통과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 좀 그래요. 이게 네. 아무리 뭐 당과 뭐 청와대 사이에 당정청이 뭐 협의를 마쳤다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미 석 달 전에 이미 네. 법을 통과시켰는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법사위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법사위는 패싱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혀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이 있고 이것이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 전혀 아니었다. 이미 수정된 안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후 1시간 뒤에 의원총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왜 있습니까? 왜 있으면 국회의원들 다 바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라고 한다면 이제 그 법무부겠죠. 네. 만든 법안, 행정부에서 만든 법안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국회를 거수기 취급을 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이게 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참 불편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뭐 내용 수정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이렇게 좀 네. 허수아비 취급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뭐 고친 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좀 더 세밀하게 네. 디테일을 좀 살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는데 네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찜찜해요.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내란 특별재판부 때처럼 네. 갑작스럽게 그 내용 자체가 완전 크게 구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란 거에서는- 특별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 되면서 조희대 의견이 마치 반영된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번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좀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희대가 재미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법원장 회의 오늘도 열었는데 결과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근데 법원장 회의 톤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명분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법 왜곡죄 국민들이 볼 때 아이고 지들이 저기 감옥 갈 것 같으니 그러는 네.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판사 검사들이 법을 이상하게 적용한다. 판검사들이 이상하다. 또는 네. 경찰이 이상하다. 네. 불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솔직히 당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저기 가평경찰서 갔더니 제가 딴 것도 아니야. 내란 검사는 내란 기자가 만든다. 내가 그 얘기 했었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기현이가 네. 윤석열 풀어준 건 그 네. 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즉시 항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상황을 기자들이 막 옹호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란 검사는 내란 기자가 만든다고 내가 썼댔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명예훼손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요? 그게 명예훼손이래.
하도 열받지.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뭐냐? 이 기자도 법외국제 만들어야 돼. 기자 적용 대상에 기자를 포함시켜야 되겠어. 경찰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직 내란으로 확정 안 됐지 않냐는 거야. 아, 맞아요. 그 말씀 예전에도 하셨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에서 탄핵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탄핵 결정은 탄핵 결정이고 내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내란 명예훼손이 맞대. 야, 정말 미치고 발작 뛰겠대 진짜. 예, 요라면은 법외국제인 거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저만 겪었겠어요? 많이 겪었어요. 아까 저 한문철 변호사 네. 블랙박스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골목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이 갑자기 뛰어내리더니 이제 조금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냐고? 그건 들었습니다. 예, 손으로 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차대 사람이라고 해서 예. 폭력을 행사한 여성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다 이렇게 네.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법회국제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 안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네, 저희대가 오늘 임시회의로 했던 그 법원장 회의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그 재판소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재판소원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헌법에 위배가 되면서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국회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국회에 와서 요청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그 대법원은 좀 빼고 1심, 2심 재판부만 재판소원 하면 안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심, 2심 재판은 관심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꼭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겁니다. 야, 너무 웃기지 지들이 않습니까? 내가 대법관인데 내가 네네. 대법원장인데 헌법재판소가 내 판결을 뒤집는다고 네. 내가 그거는 못 참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야. 기존에 대법관이 되지 못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오지 못한 헌법재판관으로 간 사람이 내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니네가 감히 뒤집어? 이런 내용이 여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아니 이거 재판소는 좋아. 그런데 1심, 2심만 적용을 하고 3심 대법원은 좀 빼줘.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히 헌법재판관 따위가 뭐 이런 이거 거죠. 직접 들었어요. 아,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직접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에 누가 그랬대 도대체?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왜 그 법사위가 열리면 법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법원 행정처죠. 예. 제가 그날 그 국회에 갔을 때도 국회 로비에 진짜 100명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물론 100명은 아니었지만 꽉 찰 정도로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서류를 들고 다 줄 서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1심, 2심만 넣어줘. 3심은 빼줘. 대법원은 빼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웃겼습니다. 대법원은 빼줘. 와.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면 돼 이 말이야. 참 웃겼습니다. 진짜. 야, 진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거고 국민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아니, 없다라는 거죠. 아니 재판소원이 뭐 국민 어쩌고 저쩌고 뭐 위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럼 대법원이 빠지나 들어가나 그 똑같아야지. 재판소원까지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죠.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30까지 할 때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재판소원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 추가로 들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 명분이 너무 없죠. 명분이 너무 없죠. 그들의 주장이 이건데 근데 우리 국선 변호사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실제로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국선 변호인이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의 한 30% 정도가 국선 변호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국선 변호인을 대동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는 뭐 국선이 변호가 안 되는데 영세한 사업주나 영세 소상공인까지도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국선 변호인 도움으로. 근데 참
참 그러네. 너 돈이 많이 든다. 언제 지들이 국민들 돈 많이 드는 걸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솔직히. 이게 조희대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장 회의였죠. 네. 대법원장 회의도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 근데 음. 오늘 나온 거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2명을 지원해서 26명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네. 거기서 내용 나온 거 하나는 4명까지만 증원을 하자라는 내용까지는 나왔습니다. 4명이면 네, 14명에서 4명까지, 부 18까지. 하나가 늘어나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딱 부 하나. 그러니까 그 부 하나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 하나만 늘리자. 네. 자기들 나름대로는 절충안이었네. 그러니까 12명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관들 4명까지만 늘리자라는 내용은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제 최종까지 확인한 거는 거기였고요. 나머지 뭐 법 왜곡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재판 소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반대 의견만 나왔습니다. 명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용민 의원과 관련된 네. 얘기를 잠시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